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좀 더 높은, 다음 주는 좀 더 높은 시장 영역대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보다 높은 구간에서 이번 주 시장을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이제 매 요일마다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시장을 복귀하는 시간이지만, 사실상 한 분 한 분의 전문가들의 어떤 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컨셉으로 방송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 화요일이었고 지금 목요일마다 그냥 제가 보는 시장의 위클리 뷰를 말씀을 좀 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별 의미가 없는 날이 아주 의미 있는 변곡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큰 변화의 요인들을 캐치해내는 게 바로 매매 포인트이고 전략적인 결정인데, 그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을 내린다는 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혹은 그대로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는 것도 결정이잖아요. 우리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뭐 마지못해 홀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 홀딩도 하나의 포지션이라고 가지고 그냥 버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숨어 있는 것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그런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저는 변화의 마디를 항상 찾으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번 구간에서는 제가 그 대마불사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모서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이 다 이렇게 확장과 수렴이 여기가 모서리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모서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반등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 나가면 여기가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시장은 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좀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2700대부터 좀 해서 조금 죄송함이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올해 말이죠. 올해 작년에는 제가 아주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년에는 되게 잘 조언을 해드린 것 같고, 올해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으라 그러고 또 여기서 샀다가 다시 팔자 그러고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제가 생각해 이게 아닌데 좀 이상하다 다시 팔아놓자. 그리고 여기도 이게 아닌데 그 잭슨홀 보고 아니다 다시 팔아놓자 했다가 이번에 여기서 이거 LDI 설명드리면서 대마불사고 레벨 다운이 이만큼 됐고 뭐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졌고 저 작년부터 얘기했던 이익 전망 하향과 경기 전망 하향이 다 나오고 있고 여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 한 달이 지나왔어요. 제가 9월 30날 말일이고 이날이 딱 화요일 날 제가 이날 방송한 날 난 주식 이제 다 샀다. 여기서 제가 요 잭슨홀 미팅 이 구간에서 현금화 의견을 드렸잖아요. 아마 금리는 9월 FOMC에서 더 강하게 갈 것 같다. 뭐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파월이 짧고 명료하게 얘기하겠다. 우린 더 달린다.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점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렸다가 여기서 오히려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위기를 얘기했던 이 LDI 문제.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그건 전략이 아니죠. 저는 사실 투자자는 혹은 전문가는 인사이트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만약에 사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 사지 않아야 되는 명확한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거야. 저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파산 경로가 내년에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 여기 주식 사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될 것이고 정책이 완화되는 그 구간에서 반등이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기로 다시 두드려 맞더라도 그렇게 보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LDI 문제 나오고 막 이때 이 구간이요 여러분 뭐예요? 다 위기설. 위기설. 아직 뭐 이렇게 불안한데 사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저한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불안한데 왜 매수 조장하느냐. 뭐 안 살 거예요 주식을? 저는 이제 역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큰 악재가 나왔는데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약간 역발상이죠.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해가 아니라
이렇게 큰 악재가 나왔는데 저점은 안 깨지고 있잖아. 이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라고 보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 포지션 유지 의견을 지금 3주째 드리고 4주째죠. 4주째인가?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도 결과가 안 나왔죠. 주식은 여러분 하루 매매가 하루짜리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루짜리 싸움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일주간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 방송은 제가 지금 방송은 이 한 주간 단위로 위클리로 하지만 결론은 절대 한 주간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변곡들이 어디냐를 찾고 그 다음 대응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2500 언더니까 이때부터 제가 매수해보자 다시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요번에 여기서 다시 팔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 자리에서 판 거지. 그죠? 거의 매수 구간에서 다시 팔자고 했던 거예요. 더 깨질 것. 밑으로 여기가 2300선인데 이때 깨지고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서 현금을 최소한 한 30~40%라도 다 못 팔더라도 이 정도라도 해두자.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여러분 현금 만들자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 틀리면 욕먹으니까. 괜히 내가 원망사직 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대체로 묻어가거든요. 그냥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포지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뭐하러 방송합니까? 좀 맞든 틀리든 포지션이 있어. 주식은 여러분들은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포지션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폴 포지션 다시 가자. 근데 그 의견을 드리고 나서 계속 불안하게 유지된 거예요. 불안하죠. 상황이 불안정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난주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지난주 특히 국내 지난주 후반에 이 레고랜드 사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막 루머가 돌았어요. 야, 이거 강원도에서 2천억짜리 디폴트 냈다. 강원도 자산공사에서 디폴트 내서 지금 PF 시장 난리 났다. 이런 게 목요일 시장에서 쫙 돌았어요. 그 채권 쪽에서 난리 났었습니다. 저는 그건 약간 좀 움찔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도. 야, 이거 뭐지? 왜 아무도 안 나오지? 이 정도면 정부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주말 그냥 지나갔잖아. 주말에 나왔어요. 주말에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터지면 안 돼.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약간 불신 같은 게 시장에도 있었던 거죠. 정책이 너무 뭔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나오면서 일단 무마된 것도 있고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이 불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오늘이 이제 쫙 빠져나온 자리예요. 오늘 보면 이제 제가 이걸 이제 항상 주식은 복합적이에요. 상황을 봐야 되죠. 상황. 이건 시황으로는 시장 상황이고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업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업종의 현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업의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 분석해야 되고요. 펀더멘탈은 알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 P 얼마인지 PB 얼마인지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2100대면은 시장 PB 기준으로도 0.9배수대 이하이고 PE 기준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싼 건 다 알잖아요. 예. 상황이랑 기술도 중요해요. 기술적 지표도 아주 중요해요. 차트 멸시하는 사람들은 주식 다 물립니다. 장담컨대. 차트 절대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술적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제가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5일이면 한 주예요. 20일이면은 한 달이에요. 60일이면은 3개월, 즉 한 분기예요. 120일이면은 반기예요. 6개월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일선 정도를 대체로 한 달, 1년 거래 일수가 한 260 며칠 됩니다. 그래서 241일선을 보기도 하지만, 한 200일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수로는 241선도 보여드립니다만, 그러면 이제 5일선과 20일선이면은 한 주, 한 달입니다. 한 주 달. 그러니까 5일선과 20일선이 골드가 났다는 것은 위클리 시황이 먼슬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한 달 정도의 약간
단중기 시황에서 좀 호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520선의 이게 크로스 상황을 되게 중시 여기는 편인데, 이게 단기 대처. 저는 막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건 안 하지만 뭐 한 달 내외 정도의 대응은 저는 하는 편이라서 520선을 많이 보는 편인데, 요런 자리이죠. 여기 저점 모서리 찍어 놓고, 여기 모서리 찍어 놓고 20선을 못 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520선을 못 태우고. 그러면서 전저점 한 번 더 봤죠. 그죠? 그리고 나서 520 골드도 60선이 내려와서 만나니까 이건 되게 힘이 없는 시장이에요. 이건 되게 힘이 없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서 쌍바닥 찍고 520선 골드 바로 태우고 나서 쭉 반등 여기까지 나왔죠. 이번에 좀 애매했던 거예요. 저 모서리 찍혔는데 20선 여기인데 520선에서 뭔가 비비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지난주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국내 PF 문제 같은 것들 터지면서 불안했는데, 자, 오늘 보세요. 딱, 깃발 딱 세웠습니다. 전진 후퇴가 아니다. 후퇴하라가 아니라, 전진 신호가 오늘 딱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 상승은 아주 나이스하다.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이 어제, 아마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쇼크 나왔고, 그리고 오늘 메타 쇼크 나왔는데 그걸 극복하고 올라온 거죠. 악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씩 희석되면서 호재가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상황을 자꾸 좋게 해석하려고 이제 센티멘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이 뭐 레고랜드 사태나 혹은 뭐 채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 하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이 올라가면은 심리는 살아나고요. 주식이 내려가면 심리는 죽어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 쏠리면 안 돼요. 요즘 보면은 무슨 유튜브니 뭐니 미디어에 보면은 정제되지 않는 막 그냥 감정적인 투자 의견을 막 내뱉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그냥 군중심리예요. 시장은 그렇게 군중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면 역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어떤 센티멘털을 딱 돌려 세워주는 신호가 오늘 나온 것이고, 여태까지 못 산 사람들은 이 상승을 부정할 거예요. 아니야 경기 안 좋으니까 다시 떨어질 거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고, 이제 궤적은 상승장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이 조정의 궤적이에요. 이게 지금 반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째니까 많이 나오면은 이 중장기 1년 6개월짜리 채널의 반등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갈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한 여기 정도 60, 120 정도 위치가 채널 상단이니까 뭐 2,40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로 여유는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보여드릴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이걸 보셔야죠. 자, 제가 이거 월요일 아침에 제 코너에서 이미 이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야 되고, 안 산 분들은 여전히 보유해야 되고 사야 된다 의견 드리면서, 이거 월요일날 제가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분이 금감원장, 한은총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이에요. 이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수장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급하게 모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말에 긴급으로 모여가지고 50조 플러스 알파 채권 안정펀드의 자금을 증액하고 더 빨리 집행하고 하면서 지금 국내 시장의 이 PF발, 강원도 레고랜드발, 그리고 충청도 우석건설의 뭐 부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지방채 문제 같은 것들을 다 지금 꺼트리기 위해서 뭉쳤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 강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야 된다, 홀딩 하셔야 된다, 이제부터 간다고 막 이렇게 의견 드리니까 질문이 어떻게 왔냐면, 국내 PF 사태가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느냐. 그때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냐면, 정부에서 이미 이런 조치가 급하게 서둘러 나왔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추가적인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뭐 후속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정부를 믿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을 믿고 오히려 배팅을 해도 된다는 신호다. 이렇게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양상으로 오늘 보시다시피 증권주, 건설주, 뭐 금융주 이런 지금 현재 시장이 불안해했던 이 PF발 문제가 확산되지 않을까 시세가 막 매물이 투매가 나왔던 쪽이 다 강력하게 상방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나 PF 문제는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무마된 것이고 나중에 이 고금리 상황이 더 지속됐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쏟아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살려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모럴 해저드이고. 그래서 그건 제가 파상 경로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내년에 저는 일어날 일이지. 올해 너무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빨리 오픈됐지만 지금 닫아버린 거예요. 야, 아직 아니야. 그러고 이게 벌써 쟤네들이 열리면 어떻게 그러고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선 더 골마갈 거예요. 그건 내년에 걱정을 하실 일이고 일단 이것은 무마 수습됐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시간상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지난 주말에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원래 비둘기파예요. 원래 비둘기파인데 그동안 비둘기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 0.75 즉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해서 인상할 거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중단할 수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호주나 뭐 캐나다에서도 지금 예상보다 낮게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다. 이것은 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만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챙길 수밖에 없다. 왜?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경우에 경기가 하드랜딩 하는 거와 금융시장이 신용경색 상황이 발생해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 이벤트가 발생되면은 하드랜딩, 즉 거친 착륙이 아니라 크래시, 추락을 합니다. 경제가.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이번에 우리나라 강원도 사태를 봤다시피 2천억대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걸 50조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전부터 페드와의 어떤 커넥션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페드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연준의 코멘트가 조금씩 그 형태로 바뀌어 왔던 어느 정도의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소통 창구로 이용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동일한 기자가 이번에 연준의 12월 FOMC에서 50bp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들 이런 게 나오면서 11월은 0.75고요. 이게 12월인데 12월에 이게 0.5%예요. 0.5% 인상하면은 이번 지금 현재 3.25니까 11월에 4%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12월에 0.75 올리면 4.75가 되고 상단 0.5를 올리면 4.5가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4.75가 되면은 내년에 0.25% 한 번만 올려도 5%가 돼 버리잖아요. 상단이. 두 번 올리면 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가 넘어가면 역스프레드 나온다 해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5에서 4.5까지 가야 되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 그리고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5% 이상을 내년에 유지해버리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머징이고 뭐고 진짜 박살나는 겁니다. 이 공포가 있었는데 50bp야? 그러면 연말에 4.5면은 내년에 0.25 일단 한번 올리고 좀 중단하면은 5%를 안 넘어갈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거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 행보하다가 이제 내리면 그 피봇이니까 일단 완화 기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의 시장이 왜 이렇게 몸살을 알아왔습니까? 연준의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 0.25에서 시작한 겁니다. 올해 지금 4%가 이번 달에 되면은 1년 만에 3.75% 금리를 올렸고 연말에 추가적으로 더 올리면 이게 1년 만에 4% 금리 올리는 건 역대급 속도예요.
예전에도 4%씩 올린 적은 있지만 그건 한 2년 정도가 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리는 상황은 예전 볼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커 언급할 때부터 판이 이미 깔렸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파월이 볼커처럼 올렸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막, 예, 몸살을 앓고 있고, 금융시장이 영국 국채 같은 것들까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속도 좀 멈추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PC 물가나 CPI가 조금 꺾여버린다. 최근에 고용지표 아직까지 살아있죠. 오늘 뭐 주간 실업수당 참고서 봐야 되는데, 제조업 지수, 주택가격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GDP 다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가만 좀 꺾이면 이 피봇은 이제 방향을 돌리는 건데 그건 인하는 아직 아니라도 금리 속도가 일단은 멈춘다. 혹은 금리 인상 멈춘다라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 공간은 더 확보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연중에 이제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최대치는 저는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1차적인 반등은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보는 게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CPI와 PCE 호전까지 나와주고 11월 FOMC에서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해준다면은 한 이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갔던 요 8월 상단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 추세 채널이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과정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숨에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잘 버티셔야 된다. 그동안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다 빨리 도망가서 탈출하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0월 초에 산 거를 이제 제대로 수익으로 이제 진입이 되고 있잖아요. 잘 가지고 계셔라. 더 수익 날 수 있다. 요 의견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상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종목 업종은 잘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요거 이제 10년물 채권금리 꺾였고 달러 꺾였죠. 그죠? 달러 꺾였고 빅스도 30 이하로 내려왔고 신호들 다 좋습니다. 이제 할만하다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하수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올라가는데 아니야 이 상승은 잘못됐어. 내려가는데 아니야 이 하락은 잘못됐어. 시장은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틀리는 거지. 그러므로 지금의 반등은 일단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경제학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안 좋은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경제는 안 좋습니다. 경기는 안 좋고 내년도 경기 상황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반등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지 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락 혹은 최근 2개월 동안의 하락에 대한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가지고 대처하시되 제가 할 거 없으면 ETF 레버리지 사시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은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나타난 한 가지 그 큰 이벤트는 또 이제 시진핑 3기 확정인데, 근데 시진핑이 3기가 될 거라는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시진핑 3기의, 내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리커창이 완전히 밀려버렸고요. 모두가 시진핑 라인인데, 그 리커창이 물러난 자리에, 리창이인가요? 그 리커창이 물러난 자리에 이번에 상하이 봉쇄를 주도했고, 그리고 공동부유 경제정책을 좀 더 추종하는 이 리창이 앉았고, 모든 라인이 시진핑 내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과 강대강입니다. 미국과 강대강이고,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중국은 공동부유를 얘기하는 자들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향 산업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뒤로 다 밀려버리는 겁니다. 공동부유는 뭐냐? 그러니까 흑묘백묘는 일단 앞서갈 수 있는 자들이 앞서가고, 앞서갈 수 있는 기업과 산업이 앞서가고, 나머지 그 부를 나눈다. 이 개념인데, 공동부유는 다 같이 힘들게 살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은 다 같이 잘 살아보자지만, 이건 분배 정책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렇게 분배 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중국도 닫고 내수로 가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국에서 인바운드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재 수출하는 쪽도 당분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IT 쪽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반도체 요즘 올라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공급 완화이지 수요 회복은 아니니까 이것도 이제 저항 정도 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업종 섹터에서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2차전지 방산을 필두로 하는 경제는 힘들지만 좋은 업종들, 앞으로도 당분간은 괜찮은 산업과 업종들, 제가 지난주 테슬라 실적도 보여드렸죠. 예, 그쪽으로 주도 포트를 구성하시고 낙폭과대 좀 뭐 병행하시는 정도로 세팅을 가셔야 된다, 이런 정도의 좋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 이번 주보다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잘 버텨내시고요. 여태 들고 계셨던 거 뒤늦게 너무 일찍 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